자, 여러분 오늘 재고자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지금 교과서 P92쪽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교과서하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통닭집에서 자, 이거 재고 상품이라고 할게요. 통닭집 하지 말고 그냥 상품 합시다. 기초에 1,000원치가 있었는데 내가 이 기초 상품 가지고 판매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단기에 매입을 하겠죠. 매입을 만약에 4,000원치 했습니다. 근데 판매가 될 때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장부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못했다면 기말에 가서 남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우리가 이걸 상품일 때 기말 재고다 하고 이놈을 기초 재고다 했습니다. 그래서 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얼마치가 팔린 겁니까? 4,200원치가 팔렸고 이 4,2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부상에서 판매가 될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하면 구태여 창고 속에 문을 안 열어봐도 기말 재고를 뭐 할 수 있다. 들어왔는 거, 나갔는 거, 증가, 감소하면 어느 시점에서 창고에 얼마 있다 있을 수 있겠다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장부상에 기록할 수 없다면 기말 재고를 실제로 가서 파악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할 건데 지금쯤 요 개념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머릿속에서 한번 자기 것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으로서 복습했던 기 복습을 해봅시다. 상품, 제품, 반제품, 부산물, 제공품, 원재료 등이 재고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은 자기 회사 창고에 일반적으로 있는데 자기 회사 창고에 없더라도 타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든가 그 다음에 선적지 조건이라 했죠. 선적지 조건이라 했습니다. 선적지 조건 교과서 95쪽에 잘 나옵니다. 95쪽에. 그래서 선적지 조건이라면은 내가 선적지 조건으로 샀다면 저쪽에 매도자의 선적지를 배가 떠나는 순간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한 아직 도착 안 한 미착 상품 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신 좀 판매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위탁 상품 제 겁니다. 그 다음에 써보고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 사십시오 했던 시송품 아직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면 나의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항목은 내 회사 창고에 있지만 반대로 타 회사 거를 대신 보관 중이든가 아니면 담보로 제공받았다면은 내 나의 재고 자산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수준에서는 자, 미착 상품 하나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이 정도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을 항목 보관이다, 담보다 요 정도 수준은 만약 2급이라고 본다면 미착 상품 요까지도 최근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미착 상품. 근데 요걸 한 몇 개 섞으면은 1급. 이걸 몇 개 더 섞으면
전산 세무 2급. 이걸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기초들 잘 다져 두시면 충분히 그 높은 자격증들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지정원가는 자, 우리가 매입가액에서 매입제 비용을 포함했었죠. 그죠? 매입제 비용은 어떻게 운반비, 하역비 등등등이 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배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뭐 매입 할인은 차감해 주는 것으로 배웠죠. 차감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차감해 줍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가 있으신 분은 교과서 96쪽을 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 매입 부대 비용에 속하는 게 매입 수수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하역비라든가 여러분 속기 쉬운 것 중에 한 1급쯤 FAT 1급이나 되면 수익 관세도 매입제 비용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냈었습니다. 만약에 상품을 100원치 사오고 비용으로 매입 비용으로 5원을 지급하면 상품의 취득원가는 상품 여러분 이거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매입으로 분기합니다. 그죠? 105원 대변에 현금 105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분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상품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제 비용 더하고 사실은 매입 할인을 여기서 배웠어야 되는데 미리 배웠었죠.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약정된 기일 이내에 돈을 주면서 기억나시죠? 투텐 넷서리 이렇게 받았다면 매입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자,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상품을 매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상품 매출 얼마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다고 볼까요? 외상 매출 얼마 B는 상품 얼마 외상으로 샀다고 볼까요? 외상 매입 얼마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놔놓고 보니까 아 불량품이나 수량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NOD 해주라. NOD 해주라. 이 뒤에 건 중요 안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NOD 해주겠죠. NOD 해도 깎아도 우리 대구 사투리 깎아주세요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깎아줍니다. 깎아주면 어떻게 된다? 깎아주면 이 사람 외상 매입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 줄어든 것만큼 매입 NUD가 되겠죠. NUD 받았죠. 이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A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고 뭐 했는 겁니까? 매출 NUD 해준 거죠. NUD 해줬습니다. 이 NUD도 뭐 한다고요? 매입 NUD도 매입액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차감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매입을 100원 했다면 10원 NOD 받았다면 나중에 매입액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90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매출이 저서 10원에 100원을 샀으니까 매출이 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0원을 NOD 해줬다면 이 사람의 매출액은 90원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매입한 상품을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했습니다.
샀는데 반품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되고 요거 용어 잘 익히세요. 팔았는 사람인데 팔았습니다. 팔았는 기 반품되어 들어오죠. 들어온 거는 매출을 했는데 뭐 했다? 환입되어 들어옵니다. 반품되어 들어옵니다. 그다음 이 사람은 외상 매입금이 줄겠죠. 반품해보니까 샀는 거를 매입한 놈을 다시 뭐 한다? 반품을 합니다. 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입한 놈을 다시 반품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차감을 해줍니다. 매입 애누리 및 환출은 매입에서 상품 매입액에서 더한다 뺀다 빼주셔야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갑니다. 여러분 교과서 97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들 나중에 보시고요. 97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시면 다음의 거래로 인한 상품의 지정원가는 얼마인가? 단기에 상품 8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85만 원 지정원가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위 상품으로 매입한 상품 중 100만 원은 불량품으로 반품했습니다. 그럼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죠. 10만 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매입 할인을 10만 원 받았습니다. 만 원. 그러면 답이 74만 원이 지덕원가에 해당하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매입 에누리와 환출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상품 계정을 가만히 보시면 이걸 한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기초재고액 차변해 왔고 매입액 차변해 왔습니다. 기말 재고액 기초에 1,000원 있었는데 매입액을 4,000원 했습니다. 기말 재고가 800원이면 매출 원가가 4,200원이 되면 되었는데 매입 애누리 및 환출과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빼주겠죠. 그래서 빼준다면 만약에 매입 애누리 환출이 500원 있다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3,700원. 이렇게 T 계정에 넣으셔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요놈과 요놈 없이 배웠죠. 요놈과 요놈 없이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넣는 방법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제가 요거는 지금 현재 그 교환에다 제시를 해 놨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꾸준히 보시고요. 우리가 외상 매출권 계정과 외상 매입권 계정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백지를 꺼낼게요. 요거 한 3분 정도 보시고 봅시다. 이거는 아직은 자,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제가 글자도 써가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글 빗두드네. 자, 외상 매출금 봅시다. 자, 외상 매출금 기초재고는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배웠던 거 기초재고. 기초재고가 아니고 기초재고가 아니죠. 기초 잔액이죠. 기초잔액. 자, 외상 매출 시는 어디 옵니까? 맞죠? 외상 매출 시에 여기에 오게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 현금 지급하게 되면 현금 지급은 외상 매출금 대금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금 예, 수령이죠. 수령이죠. 그죠? 자, 요 분계가 외상으로 받았으니까 자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었죠. 그죠? 요 분계는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말 잔액 요렇게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웠는 것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매출 할인은 차변에 넣을까요? 대변에 넣을까요? 우리 매출 할인 받았을 때는요. 네, 대변에 넣었어야 됐죠. 자기가 100만 원에 팔았더라도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팔았더라도 돈은 현금은 실제로 98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 받았다면 현금 받으면서 매출 할인 같이 받았죠. 2만 원 같이 98만 원 현금 받고 2만 원은 매출 할인 2만 원 받았죠. 여기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매출 할인과 똑같은 게 매출 NUD 및 환입도 대변에 들어갔죠. 그죠? 우리 분기 어떻게 했습니까? 외상으로 팔았을 때 NUD 및 했다면 외상 매출금이 그만큼 없어지고 매출 NUD 및 환입이었죠. 그죠? 보세요. 매출 할인 돈 받았다. 외상 매출금 대변에 없어지면서 차변에 매출 할인 왔죠. 지금 상대 계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오면서 대변에 오는 게 뭐가 됩니까? 대손이 확정된 경우죠. 대손 충당금 깎고 충분하든 하면 충당금 깎고 모자리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온다면 여기에 대손 확정 시 여기에 대변에 넣어주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기초잔액 차변, 외상매출 시 차변, 기말 대변이었죠. 그죠? 현금 수령 시 대변인데 이게 문제들 빨리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전체를 다 넣어서 문제들 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요 하나하나 넣어서 문제를 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수준의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살짝 교과서 문제들 살짝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274쪽부터 문제들 풀이를 살짝 해보시는데 P287쪽에까지는 풀어보실 때 결산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아마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파트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처음에 나오니까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 P288쪽부터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쪽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P301쪽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P301쪽 정도인데 여기도 조금 수준이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씩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은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같이 우리가 특강 시간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10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맞추는 숫자가 5문제 내지 6문제가 나오면 매우 우수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 틀리는데
지금 매우 우수한 수준을 얘기합니다. 매우 우수. 이 사람들도 무조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10문제를 풀어서 5문제, 6문제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이 틀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모르는 문제가 2, 3문제 나오면 정상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떨어진다. 한 4문제 이렇게 맞추신다면 수업을 한번 더 들으시고 문제들 풀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4문제 정도 이렇게 10개 풀면 4개쯤, 4문제쯤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 밑에 떨어져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한 번씩 지루하니까 너무 이론만 보면 지루하니까 문제도 한 번씩 살짝 살짝 다루어 보세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수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P97부터 나오는데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과 관련해서 분계는 교과서에 나오는 분계는 아직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너무 어려워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정리를 같이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품이라면 이 개념을 이해합시다. 어떻게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한다면 수량 곱하기 단가가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항상 상품이든 뭐든 수량 곱하기 단가로 갈게요. 수량을 먼저 앞에 씁니다. 알았죠? 수량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은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나중에 학습합니다. 이걸 막 헷갈려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책이 좋은 게 이걸 잘 제처럼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누어서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해서 이 수량과 단가를 곱해주면 상품의 지정원가 혹은 매출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데 먼저 계속기록법입니다. 자, 이거 통닭집으로 다시 갑니다. 수량이니까 상품을 갑니다. 기초에 통닭이 5마리 있습니다. 수량 5마리 모자랄 것 같아서 단기에 매입했습니다. 매입 10마리 했습니다. 자, 요게 뭐다? 기초 수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수량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나갈 때마다 입출골세, 입고와 여기 입고죠. 입고 들어올 때 들어올 입자, 이건 출이죠. 출고, 나갈 출자입니다. 나갈 때마다 장부에서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판매 수량을 기록을 했더니 8마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15마리, 7마리가 되겠죠. 7마리, 15마리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기초 수량에서 매입 수량을 더하고 판매 수량을 어떻게 하겠다?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 장부상에서 계속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을 어디서 파악하겠다? 장부상에서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부상에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보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이번에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이, 똑바로 그려진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죠? 자, 상품이 기초가 우리가 몇 마리 있었다고 했습니까? 5마리 있었다고 했죠. 자, 매입했습니다. 단기 매입이
10마리를 했습니다. 10마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판매가 될 때마다 입고와 출고 판매가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기말에 사람이 얼마나 판매량을 알려고 한다면 기말에 몇 마리 남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7마리 남았더니 판매량이 8마리 될 수가 있죠. 판매량이 8마리가 됩니다. 즉 기초 수량에서 단기 매입 수량 더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판매 수량이 그러면 어떻게 8마리로 즉 실제 기말 재고를 실제 조사하여 판매 수량을 계산하겠죠. 자, 그러면 계속 기록법은 어떻게 한다?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데 장부상에서 파악합니다. 실지 재고는요. 어떻게 실제로 실제액을 조사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자, 장부와 실제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달라질 수가. 자, 보세요. 장부 석탄을 사놨는데 장부상에서는 100kg입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에서 100kg으로 파악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가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난리간 부분이 있고 옆집에 아줌마가 이렇게 훔쳐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빼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 가서 조사하면 98kg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용어만 듣고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봅시다. 감모 손실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통닭집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기초가 10마리,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얼마? 뭐, 5마리 합시다. 5마리, 단기 매입이 10마리. 기말에 갔더니, 아까 계속기록법하고 비교해 봅시다. 기초 5마리, 얘는 계속입니다. 단기 매입 10마리, 기말 8마리, 7마리, 그 다음에 판매량이 8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말에 봤더니 실제로 6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판매량은 만약에 실제로 진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날까 싶어 조사해 보겠죠. 판매량은 8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마리는 고양이가 물고 갔겠죠. 그죠? 고양이가 물고 갔다. 이건 뭐? 감모 손실입니다. 그죠? 자, 상품 계정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걸 모아서 또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감모 손실 어디다 적었어요? 상품 계정 지금 대변에 적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복습합니다 하면서 이런 계정들은 제가 계속해서 복습을 반복 학습을 합니다. 수도 없이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언젠가 요 얘기를 꺼낼 때 처음 듣는 듯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장부상에서 자, 새 슬라이드 봅시다. 자, 또 하나 요거 마저 하고 설명할게요. 역삼법이라 해서 제조기업에서 사용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가에게 배우시면 되는데
생산량에서 생산량 단위당 소비량을 곱해서 계산한다. 생산량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산법 거꾸로 계산합니다. 생산량에서 생산량 단위당 소비량으로 계산한다는 것 정도만 한번 듣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요. 계속기록법은 결국은 장부상에서 계속해서 기초, 매입, 그 다음에 판매 수량입니다. 수량을 장부상에서 기록해서 기마를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재고자산에서는 재고자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말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말 재고액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말 재고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지금 수량을 장부상에서 계속 기록할 거냐 아니면 실지 재고 조사를 할 거냐 기초 매입 기마들 실제로 어떻게 했다 조사를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해서 감모를 파악합니다. 감모 수량을. 여러분 보세요. 이거 생각하세요. 바람에 날리가고 옆집 아줌마 훔쳐가고요. 자, 감모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됐습니까? 수량만 파악하면 나중에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요. 이 오늘 했던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죠.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만 완벽하게 시험을 치면 우리 시험에서는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만 정확하게 알아도 15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습니다. 15문제에서 훨씬 더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이 재고자산부터는 책에 교과서를 같이 공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 몇 페이지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